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소매점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입지 요인과 상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입지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상권 요인을 고르라고 하는 거네요. 자, 요건 내용 먼저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 그 점포의 시계성, 주지성, 그리고 고객 유도시설, 동선, 도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업종들은 이제 음식업이나 의류업, 식료품업들이 해당을 하겠고요. 상권 요인은 말 그대로 상권에 대한 얘기예요. 상권이 얼마나 큰지, 상권의 규모, 그리고 시장의 규모, 교통량, 영업력 이런 것들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 업종은 이제 택배업, 교통이 위주가 되는 업종이 상권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계성 입지 요인 맞죠? 그리고 주지성 입지 요인 맞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규모는 우리 상권 요인이죠. 그래서 3번이고요. 고객 유도시설이나 동선은 입지 요인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동선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제 주동선, 부동선, 복수동선 이렇게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동선에 입지하기 어려운 점포는 부동선을 중시한다. 저게 맞겠죠? 주동선에 들어가기 힘들면 부동선에라도 가는 게 좋겠죠. 2번 주동선이란 자석입지와 자석입지를 잇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말한다. 자, 이게 주동선의 정의가 됩니다. 자, 이 자석입지라는 거는 고객을 모으는 자석의 역할을 하는 입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석입지끼리 연결해 주는 게 주동선. 그러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겠죠. 자, 3번 동선은 주동선, 부동선, 접근동선, 출근동선, 퇴근동선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보통 시험엔 이제 주동선, 부동선, 복수동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 4번 복수의 자석 입지가 있는 경우에 동선을 부동선이라 한다. 자, 요거 복수의 자석 입지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복수동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동선의 정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C가 이사를 했다. 아래 그 상자는 이사 전과 이사 후의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허프의 수정 모형을 적용했을 때 이사 이전과 이후에 소비자 C의 소매 지출에 대한 소매단지 A의 점유율로 변화해 가장 옳은 것은, 자, 허프의 수정 모형이죠. 자, 허프의 수정 모형은 뭐냐? 자,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자, 먼저 해당 상업 지역의 점포 면적에 비례할 것이고 해당 장소에서 도달하는 거리까지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죠. 즉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고 가까울수록 간다 요 얘기인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소비자 C는 오직 두 개의 소매단지 A, B만 이용을 하며 소매 지출이 일정하네요. 자, 규모가 동일합니다. 자, 그럼 거리가 중요하겠죠. 자, 디귿 이사 이전에 C의 거주지와 B 사이의 거리가 C의 거주지와 A 사이의 거리 2배였다. 자, 이사 전에는 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C와 B 사이의 거리보다, 자, A 사이 거리의 2배였다라는 거죠. B 사이의 거리가. 자, 그러면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B 사이의 거리가 C에서 B 사이의 거리가 2라면 C에서 A 사이의 거리는 1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 후에 보니까 이사 후에는 C의 거주지와 A 사이의 거리가, 자, A 사이의 거리가 C의 거주지와 B 사이의 거리 간의 2배가 되었다. 자, 이렇게 반대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2배인 거죠? 자, 2배니까 이 2배 되는 거리의 제곱이면은, 제곱의 반비례면 4배죠. 자, 근데 4배의 반비례니까 4분의 1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로 감소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9번. 다음 소매업종 중에서 매장 면적당 지대가 가장 싸고 최고가 지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업종은, 자, 요런 거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얘기인 거죠. 매장 면적당 지대가 싸고 최고가 지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입지해도 좋은 건 뭐냐? 자, 요런 것들 우리 이제 보면은 3번 되겠네요. 종묘상, 화훼, 도매상, 뭐 비료점, 석재점, 철공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거고요. 도심보다는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있는 게 낫다. 좀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국부적 중심지에 있는 게 유리한 게 비료점, 석재점, 철공소, 종묘상, 화훼, 도매상 뭐 이런 친구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상권 분석의 한 방법이 유추법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CST. 자, CST는 일단은 유추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상권 규모를 파악할 때 유추법을 사용을 하고요. 자, 애플바움 마찬가지 애플바움 유추법 사용하게 되고요. 정성적 상권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 유추법이 되겠고요. 자, 확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확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추법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자, 기존 점포는 당연히 유추법을 사용할 거고요. 자, 유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내가 하려는 점포와 가장 비슷한 점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하고 신규 점포, 내가 차리려고 하는 점포에 적용해서 상권 규모나 매출액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유추법은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성적이 아니라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가로 CST 맵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CST 맵이란 고객 식별 기술인데, 먼저 유추법을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합니다. 유추법 핵심 단어고요. 그리고 고객 전표법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광고, 홍보, 판촉 전략 수립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핵심 용어고요. 그리고 점포 확장 계획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요 핵심 내용들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주거, 업무, 여가생활 등의 활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전체적인 개관을 물어보는 문제는 읽어보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번. 자, 도심지의 쇠락을 막고 주거와 상업, 업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 복합 용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요게 맞고요. 자, 2번. 신시가지와 균형 발전과 신시가지의 행정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서. 자, 요거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요 내용이 틀렸죠. 자, 행정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복합 용도 개발이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 볼게요. 3번. 도시 내 상업 기능만의 급격한 증가성을 피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자, 어쨌든 뭔가의 균형을 위해서 지금 계속 복합 용도 개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도심지의 활력을 키우고 다양한 삶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장소를 바꾼다는 것도 주변을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까지 해서 내용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번. 동종 업종의 점포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집객력, 즉 고객 유인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라는 입지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볼게요. 고객 차단의 원칙 아닐 거고요. 자, 보충 가능성의 원칙도 아니겠죠? 자, 동반 유입 원칙도 아니고 정포 밀집 원칙. 자, 요게 맞겠죠? 자, 그럼 우리 나머지 친구들 한번 내용 볼게요. 고객 차단 원칙은 뭐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이동하는 고객을 내 점포로 오게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충 가능성 원칙은 지금 문제는 반대 내용이죠.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교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넥타이를 파는 가게와 정장을 파는 가게가 같이 있을수록 서로 고객을 교환하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동반 유인 원칙도 비슷하죠. 유사업종의 소매업은 모여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즉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33번. 해당 지역의 지역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부도심 및 도심 백화점까지 포함하여 특정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의 상권 경쟁 구조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결국 이거 보니까, 자, 백화점의 상권 경쟁 구조를 분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부도심 및 도심 백화점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 자, 이런 지금 지역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고 위계별 경쟁 구조 분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위계적 경쟁 분석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 보통 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업태 간 경쟁 분석은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 업체다. 그리고 업태 내는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 업체다. 요 구분 잘 해주시고요. 잠재 경쟁 구조 분석은 신규 소매 진출 예정이나, 자, 사업체, 이런 신규 점포나 이런 신규 사업체 업종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 같은 것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으니 이 내용들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번.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두리뭉실한 문제는 읽어보면서 풀면 되겠죠. 자, 1번. 도시지역과 취약지역은 용도지역의 종류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되게 말이 애매하네요. 자, 정답 1번이 틀렸는데, 취약지역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암기를 요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것을 바탕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즉, 취약지역은 아까 용도지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확률적 점포 선택 모형 중 하나인 허프 모형을 이용하여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우리 허프 수정 모델이죠. 자, 점포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아까 문제 풀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필요한 것들 볼게요. 필요한 정보 아닌 것은 고르네요. 자, 소비자가 고려한 전체 점포의 수. 자, 이것도 먼저 중요하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포가 몇 개가 있는지 이거 필요하고요. 자, 2번. 소비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각 점포의 매장 면적. 자, 규모 중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이동 시간 또는 거리. 이것도 필요하죠. 자, 4번. 점포 매장 면적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개수. 자, 이 민감도 개수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필요하다 제시가 되어서 계산 문제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5번. 점포별로 추정한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개수. 자, 요건 애매한데 소비자의 민감도 개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 개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매장 면적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개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36번. 점포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읽으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1단위의 토지이다. 자, 이렇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의 구획 단위를 우리 획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획지는 필지나 부지와 동의어이며 획지의 형상에는 직각형, 정형, 부정형이 있다. 자, 이미 틀렸죠? 자, 획지랑 획지, 필지나 부지는 동의어라고는 사실 정확히는 볼 수 없습니다. 이 획지라는 것은 경지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필지는 집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동의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도 볼게요. 자, 각지는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지만 소음이 심하며 도난이나 교통피해를 갖기 쉽다. 즉, 각지는 우리 도로나 교차로 이런 것들에 존재하는 한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각지는 출입이 편리하여 시계성이 우수하여 광고 순전에 효과가 없다. 즉, 그렇죠. 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면 각지부터 존재를 합니다. 즉, 도로를 2개 이상 접하고 있는 점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면각지, 삼면각지, 많게는 사면각지까지 존재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각지는 획지 중에서도 2개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토지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임대료의 차이를 무시할 때 여러 층으로 구성된 쇼핑몰에서 여성 의류 전문점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자, 여성 의류 전문점이 어디 있으면 좋을까요? 자, 쇼핑몰에서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쇼핑센터 밖에 위치한 인근 스트립센터 안의 점포. 자, 쇼핑몰 안에 위치를 하는 게 좋겠는데, 자, 이거는 굳이 더 볼 필요 없겠죠. 자, 2번. 주요 앵커서의 하나인 백화점에 근접한 점포다. 자, 여기에 맞는 말이겠네요. 자, 앵커 스토어라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이 의류 매장만 가면은 좋겠지만 의류 매장을 나와서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면은 더 의류 매장 갈 이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쇼핑몰 안에 있는 카페나 마트, 영화관 이런 것들을 우리 인프라, 그리고 앵커 스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이것저것 볼 게 많으면 그 지역 자체에 가기가 더 좋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일부 소매업체는 동일한 상권 안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출점한다. 연매출 1000억 원을 올리는 점포 1개보다 750억 원을 올리는 2개의 점포를 출점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논리이다. 자, 다음 중 이런 소매업체 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논리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학 체증이다. 자,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개별 점포의 이익보다 소매업체 전체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자, 요게 그 내용 맞고요. 자, 2번 자기 점포보다 프랜차이즈 전체 이익을 우선해야 가맹점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 그렇지는 않죠. 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은 되겠지만 가맹점주 자체로 보면은 자기 점포의 이익을 올리는 게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과 2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 거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도 볼까요? 자, 상권이 포화될 때까지는 새 점포를 계산할 때마다 업체 전체 매출이 증가된다. 그렇겠죠. 근데 상권이 포화되고 난 이후에 출점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경쟁률에서 치열하고 또 점유율에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점포의 증대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문제 속에 기술된 상권의 하나의 점포만 계산하면 고객 서비스 품질이 낮아진다.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문제 속에 기술된 상권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의 점포만 개설하면은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생긴다라면은 품질을 더 높이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5번 이 상권에 하나의 점포만 개설하면 업체의 영업 실적인 시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업체 영업 실적이라고 하면은 전체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사 입장에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시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혹은 거기까지 오르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아래 그 상자 속에는 해외에 점포를 계산할 때 입지 및 상권 분석의 단위들이 기술되어 있다. 다음 중 소매점이 입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분석 단위를 분포하고 있는 것은? 자, 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국가 전체 국가의 한 부분, 특정 도시 또는 광역도시권이고, 상권은 점포의 매출 및 고객의 대부분을 포함한 연속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특정 입지는 점포가 입점할 때 특정 부지를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 봤을 때 소매점이 입지를 선정할 때 뭐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봤을 때 당연히 다 신경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면 좋겠죠. 자, 우리 지역을 분석을 하고 지구도 분석하면 좋겠죠. 그리고 상권 분석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 분석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산이 좋네. 그러면은 우리 어떤 게 좋을까? 해리단길 상권이 요즘 좋아졌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부지를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가나다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40번. 아래의 그 상자는 점포의 매매와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서류, 즉 부동산 공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미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공부 서류를 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파트를 거래해 보셨거나 이런 부동산 거래 그리고 점포를 내보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잘 아실 문제인데 제가 한번 정답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먼저 우리 이 내용들 잘 나열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 소유주의 취득일과 매매 과정, 압류, 저당권 설정, 해당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겠죠. 자, 요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먼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일단은 이 소유주가 언제 샀는지, 뭐 어떻게 샀는지, 저당권은 없는지 이런 것들, 빚은 건물에 빚은 없는지 보는 거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건축물 대장. 자,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이런 게 내가 들은 거랑 잘 되어 있나, 그리고 계약상 서류에 있는 내용들과 건축물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떼주셔야 돼요. 토지가 소재, 이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몇 평인지, 이 소유자가 얘 맞는지, 이 소유자는 어디 사는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이랑 대비를 해보셔야겠죠. 이런 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데 토지 이용이 뭐 전이나 건축물이 설립이 가능한 뭐 전, 답, 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대지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확인 도면, 뭐 그린델프 묶여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겠죠. 이제 계획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단계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지적도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적도를 보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토지의 소재나 이제 지번, 옆 토지와 경계, 토지의 모양 등 이런 건데 사실 실제로 거래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 지적도를 먼저 보게 돼요. 그거를 보고 내가 일단 땅 위치를 보고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적도는 먼저 사실은 제일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순서대로 보면은 이 순서가 맞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아래 글상자의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상업시설에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기역이라고 한다. 자, 니은은 트래픽 풀러가 흡인시킨 고객을 수용하기 때문에 트래픽 유저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디귿은 백화점과 같은 큰 규모의 임차인으로서 상업시설 전체의 성격이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네요. 자, 상업시설 입점해서 영업하는 임차인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영어들이 나왔죠? 임차인은 우리가 테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넌트 아닌 거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니은과 디귿이 약간 헷갈리는데, 자, 우리 디귿 볼까요? 자, 백화점과 같은 큰 규모의 임차인으로서 상업시설의 전체의 성격이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자, 그럼 우리 핵점포 아니면 앵커스토어인데, 우리 앵커스토어라는 거 아까 그 시설 안에 쇼핑몰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안에 있는 카페, 영화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는 결국 상업시설 전체 성격이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앵커스토어를 알고 있었다면 또 여기다 추가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그럼 일반 테넌트인데 트래픽 풀러가 흡인시킨 고객을 수용하기 때문에 트래픽 유저라고 불린다. 자, 트래픽 유저는 결국 일반 테넌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테넌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키 테넌트라는 것은 핵심이 되는 거죠. 상가나 이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를 우리는 키 테넌트, 핵심 임차인, 임차 점포를 키 테넌트라고 할 거고요. 서브 키 테넌트는 키 테넌트들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시험에 자주 나온 거, 테넌트는 말씀드렸으니까, 테넌트 믹스는 자, 이 테넌트, 임차인들이나 임차 점포들 간의 경쟁보다는 우리 경합 대상인 쇼핑센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테넌트 믹스다 라고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 입지 유형에 따른 일반적 상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읽어보면서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자, 중심지 체계에서 도심 상권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평균 체류 시간이 길다. 자, 그렇죠. 우리 도심 상권은 소비자들이 체류하는 기간이 깁니다. 이 내용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자, 2번. 중심 업무지구는 주간과 야간의 인구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중심 업무지구니까 야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자, 3번. 아파트 단지 상권의 경우 개별 점포의 면적을 아파트 세대수로 나누어 점포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자, 왜 틀렸냐? 자, 아파트 단지 상권을 보려면은 이 아파트 세대수를 상가 연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오실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상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평가를 하는 게 이제 경영학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전혀 틀렸죠. 개별 점포 면적을 세대원, 세대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를 상가 연면적으로 나눠야지 맞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3번. 점포의 상권과 입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때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면서 풀겠습니다. 자, 1번.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범위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자, 어려운 걸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2번. 상권의 크기는 입지의 매력도에 따라 커지므로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렇겠죠. 매력도가 올라가면 상권도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3번. 상권의 평가 항목에는 소비자의 분포 범위, 유효 수요의 크기 등이 있다. 요거는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맞는 내용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4번. 입지 조건의 평가 항목에는 주차장, 지형, 층수, 편의시설, 층고, 임대료 등이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상권과 입지의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이것도 풀 수 있겠고요. 자, 5번. 입지는 범위, 상권은 지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요게 거꾸로 됐죠. 자, 상권이 바운더리,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지는 그 포인트,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결국에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권은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자, 입지는 지점이고 상권은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권은 점포에 영향을 주는 범위인 거죠. 결국 이 점포에 상권이 클수록 이 점포는 좋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역시 우리는 뭐 여기 상권이 어때?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끝으로 45번 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소매점포의 개선 및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풀면 되겠죠. 자, 1번.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자, 등록하여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옳지 않습니다. 아니, 대규모 점포랑 준대규모 점포랑 다른가? 자, 정확히 다른 건 아니고요. 자, 등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준대규모 점포는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등록해야 된다는 내용이 꼭 나오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번까지만 볼까요? 자,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된다. 자, 3번에는 준대규모 점포가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해야 되는지 나왔는데,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약간 함정을 설치를 해놓은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준대규모 점포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꼭 함께 첨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목도 마무리하고 저는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